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취업과 경력의 성공 파트너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민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은 정말 너무 더워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이나 농작물에게는 이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가을에는 올가을 특별히 풍성한 수확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여름 이 힘든 시기를 땀과 노력을 흘리신 만큼 여러분도 이 가을 기대되는 수확과 풍성한 결과 얻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 직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금융 관련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인터넷 은행입니다. 요즘 특히나 인터넷 전문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서 좀 더 인터넷 전문 은행의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사 또는 금융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는 금융기사 분석을 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사 담당자와 예전에 금융권에 미리 들어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융권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대단히 신입사원들에게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기는 해야 되지만 좀 더 많은 지식, 그러니까 넓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신문은 필수고 다른 산업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권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금융권만 보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다른 산업 분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이라는 것은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흥망성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관심 있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좀 더 나의 있는 직무 또는 내가 지원하는 분야 또는 전 산업에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까지 연관 지어서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오늘 금융 강의 직무 주제가 인터넷 전문 은행인 만큼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청와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하며 감탄한 첨단 금융 핀테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요즘에 소액 대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시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은행의 개인 대출이라든가 기업 대출에 대한 심사역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또는 AI, 블록체인 여러 가지 디지털 그런 기술, 앞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연해 보이면서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렇게 발달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완화하면서 나중에 규제를 완화하는 듯이 감독 강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업계에서는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제 여기 시연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감탄을 했던 것 같고 더불어서 금융의 발빠른 산업에 대한 뒷받침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겠구나 하는 것을 공감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나라의 2호 전문은행이죠. 카카오은행이 이제 전시 부스에서 이 핸드폰, 모바일 하나만으로도 이제 월 전세 보증금에 대는 관한 대출이
그 지역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주택 주소지, 그다음에 주택 주소 뭐 여러 가지 것들하고 그 내용을 간단한 것만 입력을 하면은 전세 자금의 한도가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서류들 뒤져 보면서 또 서류 가져와라 뭐 해라 가지고 대출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빠른 시대가 그 스마트폰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지고 있는데 금융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하나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돈의 남용이나 그런 것들로 가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떤 안정된 생활 자리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러 갔는데 괜히 이제 은행 창구에 있는 그런 직원들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위축되는 그러한 경우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다 대체가 돼서 새로운 어떤 금융의 그런 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설명에 따르면요. 집 종류, 뭐 아파트냐, 일반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하는 집 종류, 위치, 보증금 이렇게 4가지만 간단히 입력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그 받을 수 있는 전 월세 보증금에 관련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바로 조회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도를 조회하면은 그 한도만 조회하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금융 신용 등급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금융 그런 거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뉴스인데요.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1, 2호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제3호, 4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와야 한다고 소리 높여서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이제 은산 그 분리 규제 방안이었고요. 그 외에 뭐 개인정보법 보호라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실제 지금 현재 영업을 개시한 K뱅크나 카카오뱅크도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해서 굉장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제를 실질적으로 풀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이 그 은산 분리의 족쇄를 푼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 내용에서 이제 은산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은산 분리 즉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한다는 얘기로 금융사를 세울 때 산업 자본이 금융 새로이 만드는 금융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같이 소유하지 못하게끔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산업 자본과 은행 자본이 함께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개인 그런 회사라든가 일반 재벌들의 그 금융기관들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 의도도 좋은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규제로 작용을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에 출범될 당시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론을박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푸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일정을 이제 앞당겨서 10월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터파크라든가 SK라든가 네이버 등이 도전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규제혁신 1호 과제로 은산 분리 완화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어 있던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 신한은행,
그다음에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같은 이제 그 현재의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여기에 진출에 대한 관심과 눈독을 들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올해 영업은 어렵겠지만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인허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3호, 4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을 하면서 영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기사도요, 그 신문사의 어떠한지 약간 성향에 따라서 약간 진보 성향이냐 아니면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각들을 좀 골고루 아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면접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보수 성향의 신문들만 보셔가지고 또 그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진보 성향의 신문들만 보시고 그러한 이제 논설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다 보면은 너무 그 임원들 계신데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신문을 좀 다양하게 똑같은 기사라도요. 이 신문과 저 신문들에서 신문들의 보는 시각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은행 그 신문사에서는 낡은 금융 기득권을 깬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융사라는 게 거대한 자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뭐 개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쉽게 법인을 낼 수 있는, 이제 예전에는 법인 하나를 내는데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가지고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에 대한 제한 규제가 철폐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곳에 새로운 이제 그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기득권,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의 영업을 해오고 똘똘 뭉쳐 있는 그다음에 거대 자본으로 되어 있는 기득권을 깨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제 혁신 1호로서 인터넷 은행을 활성화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청와대와 정부가 일찌감치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나쁜 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령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법령이 너무나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기업의 경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 계실 경우에는 좀 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뭔가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가 어렵듯이 물론 학생들에게 규율, 그 준법 정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어떤 일정한 것을 벗어났을 때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요번에 그 인산분리 규제 완화가 정말 우리의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또 스스로 우리도 잘 규제를 해야겠지만 감독 강화도 또 철저하게 맞추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해서 인터넷 은행이 힘을 받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은산 분리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 이제 이 10%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의결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행사 한도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10%까지만 가질 수 있게 하는 제한한 규정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K뱅크조차도 영업을 개시했는데 자본금 확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도 일본만 해도
이러한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 있어서 한 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본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확충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 K뱅크는 소액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풀고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김으로써 여러분들 좀 더 쉽게 대출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도입된 지 이것이 인산분리의 그런 규제가 30년을 넘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됐냐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범이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목받게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산분리, 금산분리 관련된 것은요. 여러분들 면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인터넷 전문 은행과 과연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은행이나 금융권의 어떠한 트렌드를 바꿔놓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영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새로 진출하려고 하면 어려움은 당연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완전히 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게 미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 은행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제 지점이라든가 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워낙 경쟁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하고는 거의 이것이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영업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시중 은행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그 전문 은행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핀테크 기업에 굉장히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전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걸로 올 앞으로의 금융권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은행, 이제 뭐 이런 기사는 많이 나왔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것인가, 태풍일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 은행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20여 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한 것은 미국인데요.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전문행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함으로써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은산 분리라는 규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적으로 증권사 중심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벌써 2000년대에 출범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떤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한 좀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증권사 업무를 좀 더 시너지를 주거나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은행들에 있는 역할에 시너지를 주는 그런 것으로서 좀 보조적인 역할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보다 한 4년 정도 앞서서 출범한 중국의 경우는요, 굉장히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발달을 해 있고 발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서 이제 그 생활하고 계신 한국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편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제 미국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미국은 물론 발전은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을 하자마자 발전을 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고요. 실패도 했고 어느 정도 뭐 많이도 생겼다, 한 40여 개도 생겼다가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위에 이제 후퇴를 했다가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뱅크라든가 마이뱅크 해가지고 중국 최대의 그런 그 SNS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전문에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실패 사례를 보아서 우리가 도움이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여기도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증권사들의 중심으로 증권사가 지주사가 되어 있거나 증권사의 자본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전문 은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액 대출을 하기 위한 심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출을 담당하는 개인 심사역이 있고요.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기업 심사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빅데이터로 이것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신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심사역들이라든가 기업 심사역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용 지급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요.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찰청과 같은 공안이라는 곳에서 개인의 정보를 금융기관으로 거의 다 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에 있어서 영업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실 그런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터넷 전문 은행이 발전하기 위해는 유리한 것이면 틀림없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사고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세졌는데 이것도 사실 은산분리와 더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해결안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디지털 금융의 발전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시중은행의 디지털 인터넷 기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백화점에 있으면은 백화점의 상품을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터넷이 기반인 그냥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인터넷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쇼핑몰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백화점들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매장들이 거의 쇼룸의 기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업에 대한 매출 부분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훨씬 더 많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비중이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가겠죠. 네, 하지만 이제 시중은행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1999년부터 우리나라가 인터넷 뱅킹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냥 일반 컴퓨터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했는데 이 모바일 기반으로 했던 거는 일반 스마트폰하고 달리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번호를 일반 전화기 누르듯이 계속 해가지고 이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으로 하나의 개인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것처럼 되자마자 이제 스마트폰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금융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발전을 했고 많은 금융 상품이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판매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2014년부터는 굉장히 발달된 여러 가지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아마도 은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차 쪼개져서 어떤 아까 이제 기득권이라고 했었는데 조그만 기업들도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한 금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자, 주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작년에 2017년에 K뱅크 4월 3일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카카오은행은 7월 27일 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주주는 아시겠지만 K뱅크 같은 경우 우리은행이라든가 NH투자증권 이건 이제 금융자본이고요. 밑에 KT라든가 이제 관광공사라든가 그런 데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카카오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자본으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라든가 KB국민은행이 들어와 있지만 일반 산업자본으로는 이제 카카오라든가 마블게임즈 같은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은산 분리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좀 더 영업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영업의 다양성을 꾀하기 어려운 만큼 시중 은행들의 반격도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 있어서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떠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총알인 자본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의의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첫 그 시사 용어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번에 그 신년 초에 금융위원장의 그 신년사 발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용적 성장이 최근 우리나라에 나온 그런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성장 경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더 부각된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포용적 성장, 말 그대로 성장에 관련된 이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조금 그 얘기가 뭐 실패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훨씬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외국 문헌들에 대해서 문헌이나 어떤 도서나 그런 이제 보고서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페이인데요. 서울페이는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 알리페이라든가 삼성페이 같은 이제 지불 방식입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통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자한테 이제 사용자가 지금 그 대금이 결제되는 형식인데요. 이 서울페이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는 가뜩이나 영세한 소상공들이 이런 이제 무슨 뭐 카드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지급 방식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그 페이 회사들,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좀 더 수수료율을 0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내에 바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급 결제 방식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이에 관련된 것도 한번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바쁘게 여러 가지 기사 살펴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된 기사들, 그다음에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